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민주당 그리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했는데요. 156분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간 회동을 했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 즉 알맹이 없는 협치쇼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 예. 어제 뭐 156분간 이렇게 오찬회동을 한 것을 보면은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예. 또 워낙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성격이 온유하고 원만하신 분이니까 외유 내각형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전투적으로 임하지는 않아서 또 첫 총선의 첫 회동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만남 자체는 뭐 평가를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정당 대표들 만나는 건 좋은데 어제 저 인상적인 장면이 딱 그러니까 양당하고 대통령 만났죠. 전에는 뭐 5당 대표 나오라 뭐 몇 당 대표 나오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하자 이러니까 청와대에서 안 돼. 다 대표는 다 대표지 이래 가지고 불러하고 하다가 이번에 자기 의원군들 다 불러 모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지. 들러리들 다 세워서 회담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저 다독거려 주지 않으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뭐 4+1인가 하는 식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불편이 거지. 있으니까 하다. 이게 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수가 빤히 보이는 걸 예사로 말이죠. 저러고 있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호영 뭐 저 원내대표가 외유 내강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뭐 그 사람도 힘은 나겠는데 자칫하다가 외유 내유형이 되면 안 된다. 그처럼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아마 어제 회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노예한 사람이고 또 운동권 출신들의 민주당 이 지도부들이 사람들 홀리고 속이는 데는 아주 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깜빡 속아 넘어갔다가는 완전히 빈손만 쥐는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56분간 원래는 90분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뭐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또 상식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합의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현안 쟁점에 대한 현안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인식차는 뭐 아무런 좁혀진 게 없어요. 딱 하나 뭐 합의도 아닙니다만은 정무장관 신설하는 문제. 정부에서야 뭐 장관 하나 더 만들자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뭐 즉각 검토하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공수처. 이거는 이제 원래 7월 15일까지 법상 발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안면 뭘 쏘고 주호영 의원한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은 아주 느긋해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뭐 이렇게 다독거리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기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공수처도 이제 설립하고 그걸 뭐 이제 그 출범시키고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승자의 여유겠죠. 그런데 공수처 같은 거 그렇게 만만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통합당도 할 수 있는 한은 저지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은 이 공수처라는 것은 한간에는 검찰에 대해서 무슨 견제라든가 힘빼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그것을 방지하자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이 아니 조국 전 장관한테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살리려고 말이죠. 윤석열 총장 압박을 가하고 검찰이 그냥 기합을 주고 말이죠. 안 되니까 심지어 그 기자회견까지 나와서 조국이를 놓아줍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뭐 공수처 만들어서 청와대 측근 그거 단속한다고요? 진짜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건 뻔히 아는 말을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말, 다 자기 입으로 한 말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시침 딱 대고 엉뚱소리 한다. 이러면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검찰권 그게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막강하기 때문에 힘을 좀 빼야 한다. 좋은 말로 하면 권력 분산을 해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권력기관 개혁 아니에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게 바로 검찰을 겨냥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천하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퇴임 후에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강욱이를 비롯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당선되자마자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공수처 발족하면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 친인척 권력비리 뭐 이렇게 감찰하는 거라는데 그러면은 특별감찰관 지금 3년째 공석으로 있잖아요. 어디 저 안기부로 가버린 사람 빼고는 자기 쪽 사람이라고 그 무슨 기조실장인가 뭐 시킨 사람 빼고는 이석순가요? 예, 이석수.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가족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데 대해서 누가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도 그렇죠. 공수처가 설치 근거가요. 예? 설치 근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저 국가기관 하나 신설해 버렸어요. 헌법에도 근거가 없고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걸 하나 그냥 턱 만들어 얹어놨거든요. 그다음에 그 공수처장은 아무도 사치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죠. 사치를 못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은 지위가요. 저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사실상 공수처장이 지휘하는 셈이 되거든. 왜? 갖고 와 이러면 갖고 와야 되잖아. 예. 그거 보고해 이러면 보고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나 공수처장이 오히려 공수처장이 더 높을 수 있대.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 기관을 그것도 독임제로 그거 무슨 합의제 위원회도 아니고. 독임제를 해가지고 그런 기관을 하나 더 만들면 이건 사실 헌법의 위반이에요. 위헌이에요. 왜? 헌법에 그 관련 규정도 없을 뿐더러 법률적인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가기관 하나씩 만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정말 무리하게 하면서 자기가 법률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억지도 유분수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7월 15일 날 제대로 발족하려면 그 이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이라든가 또 인사청문회법 이런 것들도 다 정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당만 협조를 할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할 대로만 고쳐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공수처법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달콤한 당위정이란 거 그런 것을 입혀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기에 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탈원전 얘기예요. 거의 뭐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신한울 3, 4호기 그 수천억이 이미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재개해가지고 살리자. 그런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전력 예비율이 30%다. 두산중공업도 13% 정도만 원전의 비중이 전체 그 경영 비중이랄까. 그거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3, 4호기를 공사를 재개를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활력을 가져오자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원전 산업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완전히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제1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전이 지금 완전히 몰락지경에 이르는 그런 인식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예비율이 30%든 40%든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원전 기술에 관한 한 톱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화력 발전소도 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는 또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 이래가지고 또 무슨 뭐 태양광 만든다고 갑자기 해가지고 비용 엄청 세게 드는 거 이렇게 하는데 아니 원전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이 중점을 이쪽에 친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화력 발전소 아니 가동 안 하던 화력 발전소 갑자기 또 가동시키고 그 비용을 줄이면 되지. 왜 30% 있다면 예비율 30%면 그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을 줄여가지고 화력 발전소 싹 없앤다든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발전소 앞으로 더 필요 없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태양광 발전소 같이 이렇게 엄청스러운 비용이 드는 거. 그다음에 그게요. 공예로 따지면 엄청 세부다네. 그것도 공예가 나중에 되면 폐기할 때 되면 지금 뭐 태양광들로 뭐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화력 발전소 또 멈췄던 걸 도로 가동시키고 이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 공예는 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효율성으로 따지더라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앞으로 고민해보고 판단하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비율이 30%인데 앞으로 뭐 그 동문서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두산중공업이 거기 전체 그 매출인지 뭐 외형의 13%밖에 차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기업에서 13%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이 사람은 그 감각이 없는가 봐. 그 13%가 핵심이라니까요, 두산중공업에. 자기 월급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 월급이 1,000만 원, 뭐 물론 더 훨씬 넘겠지만 1,000만 원이라 치고 870만 원만 받으세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지. 근데 더더구나 대기업, 엄청스러운 큰 기업에서 몇 천억이 말이죠. 매출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예사로서 참 대통령이 되니까 아주 통도 커졌어. 13%까지 그거 포기하면 어때 이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또 탈원전 문제는 에너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세계를 상대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그런 가치 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 대통령 정도면은 생각하고 입장도 표명하고 또 이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 한 7, 80% 국민들이 이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의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두산중공업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매출액의 뭐 또 경영의 13%를 차지했는데 그게 핵심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원전 산업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매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13%도 맞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그 밑에 참모들이라는 것은 그 두산중공업 자기들 잘못해서 그런 거지 무슨 이거 탈원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려고 줄여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통계 조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원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거기에 생겨나는 일자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13% 없애버려. 13% 때문에 상실하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많을 건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 경영을 최고 책임자가 국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쪽이 편벽되게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게 뭐 주의 주장이 자기가 환경주의자입니까? 예? 환경도 무슨 중시해. 영화 하나 보고 뭐 그랬다는데 뭐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했을 수 있지. 뭔가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너무 지나친 편향적인 그런 인식이랄까 무슨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이렇게 대통령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하고 이 측근 참모라는 사람들 그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면 다른 완전히 그건 갈라파고스 섬이야. 예? 그 외부의 어떤 이야기는 전혀 귀를 막고 자기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똑같은 말밖에 안 남죠. 예?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 참모라는 인간들이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그냥 아부나하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그런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참 답답한 일이죠. 지금 이한부 할머니 문제도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사고 가장 핫한 이슈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국정하고는 관계없다고 청와대는 자꾸 손사래를 치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사실은 국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죠. 축이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정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죠. 어디 조그만한 무슨 사건만 나도 챙기고 나서면서 그런데 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청와대는 거기서 멀찍하면서 떨어져 있겠다는 건데 이 말하자면 반일 운동의 중심지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반일 운동의 기수가 누구예요? 세상이 다 아는 일이잖아. 재미를 봤죠. 엄청 봤지. 뭐 죽창가 부르면서 다 재미 보고 선거에도 재미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무슨 우호적인 얘기하면 토착 왜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이 쫓아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광주에 갔다 그때 거기서 뭐 상류 12 뭐 미신 불사 이러고 말이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밖에 없는데도 신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던 그 말을 대통령이 직접 했거든. 일본어 간판 붙자는 말 안 해요. 그 대통령이 지금 반일 운동에 선두에 서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정의연에 대해서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니 어제 주호영 의원 대표도 아주 두 가지를 핵심적인 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정인 정부가 3년간 방치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게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한 거 없지 않느냐 하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일본 총리가 사과하기로 했는데 합의한 뒤에 뭐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 하나 하고 합의를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해시하는데 그 할머니들은 잘 몰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거는 그럼 정부가 그걸 다 일일이 할머니들이 잘 모르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일본 네. 총리가 사과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안 하더라 이러면 그거야말로 국가 간의 협상이거든. 외교적 협상을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이게 말이죠. 옳다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그날로부터 일본한테 등을 돌려보고 정부끼리 완전히 합의해놨던 사항을 그냥 사실상 폐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해놨던 거, 전 정부 때 해놓은 걸 다 폐기해버린 것이죠. 이거는-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피해자들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말하자면 그 협정의 내용도 몰랐고 윤명이만 알았다는 거고 그 후에 성금, 기부금, 뭐 이렇게 후원금, 지원금 들어오는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다 걷어갖고 할머니들 동원해갖고 모아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잘 나눴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는 있는데 자기들 편끼리만 의리가 있어.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해서 대구 민주당 시당에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안 받아줬거든. 당에서. 그런데 윤미향이는 받아주잖아요. 왜? 공로로 따지면 윤미향이가 더 공로가 있다 이래 된 거지 우리한테.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내 편은 이렇게 챙기고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세상에 할머니들이 친일일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말을 흘리잖아. 예? 뭐 더군다나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도 그게 뭐 민주당 당선자이고 그쪽에서 대응한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한테만 밀어넣을 사안은 아니잖아요. 어제 그렇게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민단체 역할이라든가 또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민기구 창설도 제안하고 좋은 안들이 많이 내놨죠. 진짜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방안으로 좀 좋은 시민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가겠다든가 뭐 그렇게 좀 건설적이고 국민들이 들어도 아 그렇구나 대통령 말이 맞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일본 총리한테 떠넘겨버리고 위안부 할머니한테 떠넘겨버리고 이렇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하냐면 윤미향 그 사람이 전 이사장 이 문제도 당하고 여기서 또 수사당국 이런 데서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라. 내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민주당이나 여기서 부담 없이 할 텐데 지금도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대통령한테 총애받는 정의연 아니에요. 정의, 예? 그렇죠.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의 남편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처리가 그 홍보기획비서관 아닙니까? 한경희 남편. 이렇게 되니까 전부 대통령 눈치만 보니까 대통령 나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서로 그렇게 핑퐁하는 거. 나는 아니야. 나는 청와대는 그런 데서 그 구체적인 문제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청와대가 그런까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런데 청와대가 정말로 관여해야 되는 문제. 이게 왜냐면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의의 문제예요. 이게 정의의 문제거든.
또 지금 이제 3차 추경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 번째나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어떤 추경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뭔지, 재원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하실 때에 국가 재정 채무 비율이 4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벌써 46.5% 아니냐.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뭐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나친 확장 정책으로 확장 재정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결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도 국회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준비할 일이 아니죠. 3차 추경 내놓는다는 게 언제입니까? 그럼 벌써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왔으면 이렇게 쓸 테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든가 재정 문제를 어떻게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동이 되든 면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의논해 주는 것만 해도 당신들은 영광이야. 만나준 것만해도 영광이다. 왜?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그래도 모양새를 갖춰야 하니까 당신 만나는 거야. 그건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지금 물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지만은 지금 상반기예요. 상반기에 지금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3차 추경이 끝나 어차피 자기들은 6월 국회 개원하면 그때 이 3차 추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에 3번 했지. 하반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겠죠. 예? 그러면 또 코로나 안 오기를 바라지만 또 2차 무슨 팬데믹이 온다든가 그러면 또 100만 원씩 또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후유증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이 지금 오게 되죠. 오니까 또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추경을 계속 해가기로 하자면 얼마나 추경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산은 한없이 늘려놓고 이 경제는 위축되니까 세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고 돈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한은에서도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했고 이자율도 지금 0.5%.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에 돈을 그냥 갖다 놓는 것이지 이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세수가 나오겠습니까? 국민은 호주머니를 더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재정이 외국에서는 50%가 넘어서면 한국에서 돈을 빼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들 좀 실질적으로 나와야지 모양새 갖춰가지고 덕담이나 하고 분위기 좋은 상춘제다 무슨 걸어 다니는 거 그런 거 해갖고 뭡니까? 적어도 경례 걷는 게 그래 중요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굉장히 이제 경제가 어렵던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저도 이제 그때 경제칼럼 참 이제 경제 사설도 썼으니까 계속 우리가 어렵다 이것을 경보를 발했거든요. 근데 그때 강경식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튼튼하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걱정 없다. 저 강경식 재무장관이 나중에 나와서 외환 위기 맞고 난 뒤에 나중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시장 경제하려니까 나중에 보면 시장이 없더라 이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그때나 지금이나 자꾸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때도요. 뭐냐면 우리 경제가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 된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외환이 그래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외에서 돈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거기서 돈을 빼가기로 이제 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럼 대통령이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재정 안정을 취해야 될 텐데 일단 돈 빨리 주세요. 쓰기 바쁘니까. 그거죠. 하반기에도 빨리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반기에 100만 원 안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맛을 들여놨는데. 협치하자고 한 거 좋아요. 서로 합의도 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또 안도감도 주고 또 모양새도 좋은데 지금 당장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야당이 안 한다고 해갖고 18개 상임위를 다 싹쓸이 하겠다. 그런 얘기를 나오면서 어떻게 협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서 이 사람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도 모르겠는데 대통령부터가 지금 기본 인식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렇잖아요. 네. 왜 뭐든지 내가 이거 해야 될 테니 당신들 협조해. 아니, 협조하기 싫으면 말아. 왜? 나 충분해. 의석 충분해. 이런 식이 되니까 앞으로 야당이 정말 이제 어렵게 됐는데, 예? 지금 그렇다고 민주당이 순풍만 지금 타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들 힘은 생겼는데 민심을 잃으면 자기들도 문 대통령 임기 말이 고단해질 수 있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원내대표고 대통령이 이렇게 회동을 가진 건 좋은데 알맹이 없는 정치쇼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하고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독선, 독주, 독시그 그런 삼독 체제로 갈 경우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